박스. 학술제를 앞두고 많이 상기되어 있는. 네, 저희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숨나 졸업생이 알려주는 미국 유학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다다쌤이라고 하고요. 참 영광스럽게도 숨나 1대 졸업생입니다. 네, 1대 졸업생이고 이제 제 소개이자 자랑을 조금 하자면은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 전액 장학금으로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학사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서섹스 대학에서 이제 젠더와 개발협력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순나에서도 몇 개 수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저만의 NG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여기 앞에 오늘 발표를 맡으신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소개는 제가 하지 않고 직접 하실 건데요. 아니요, 제가 하나요? 네,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진영인 님은 지금 얼햄 대학에 입학을 예정하고 있고요. 얼햄 대학 같은 경우는 퀘이커 정신 기반의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데 리버럴 아트 대학입니다. 거기에 4년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입학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진혜인님은 저의 이제 그 후배가 될 텐데요. 세인트 존스 컬리지에 4년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입학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권민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린의 대학에 입학 예정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리버럴 아트 컬리지 15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철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소개를 드렸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인데 여기 앞에 앉아서 이제 대학을 갈 시기라고 하니까 그 기분이 재학생분들은 이상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세 분을 모시고 이 세 분이 어떻게 순나학교를 다녔고 또 어떻게 유학 준비를 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학교에서 받았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거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좀 각자 어떻게 순나에 들어오게 됐고 왜 유학을 가게 됐는지에 대한 짤막한 각자의 스토리를 먼저 약간 스토리텔링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영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순나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가 2019년도에 겨울 캠프로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겨울 캠프 3주를 마치고 딱 느꼈던 거는 순나의 이런 따뜻함을 느꼈고 그리고 또 순나 캠프에서 제가 구문도에 많이 왔었는데요. 색다른 공부법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순나에서. 그래서 이런 캠프에서 배웠던 그런 색다른 공부법이랑 이런 따뜻한 공동체에서 이런 학교에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캠프를 3주 하고 난 뒤에 들었고 그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후에 이렇게 순나에 2020년부터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적응을 하는데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캠프랑 학교랑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캠프에서는 이제 한 과목만 이제 하게 되는데 순나에 오게 되면서는 이제 다양한 수업들, 고전 수업부터 평소에 안 읽었던 책들을 읽고 과제를 해야 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또 특히 탐방이나 노작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적응하는데 처음에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이제 적응을 하고 좀 친구들도 사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코로나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는 이제 거리를 많이 둬야 됐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전후에 제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정말 수업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숙제량도 갑자기 많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전에 비해서 좀 더 숙제를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투자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더 숙제를 잘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그 당시가 저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 시기가 이제 점점 저물면서 다들 그때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 보니까 공부에 조금 흥미가 생겨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이 이제 스터디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배워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예술사 스터디라든지 뭐 여성학 스터디, 뭐 과학 스터디 이런 식으로 각자 약간 관심사별로 스터디가 만들어져서 책도 읽고 같이 논의도 하면서 이 책에서 배운 게 약간 나랑도 연결돼 있고 사회랑도 연결되어 있구나 를 스터디를 통해서 조금씩 같이 알아갔었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런 배운 것들을 좀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 자치 모임도 만들어졌어요, 그 후에. 그래서 저도 같이 언니 오빠들 따라 스터디 참여도 해보고 자치 모임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게 책에서 배운 게 나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랑 또 다 맞물려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같이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직접 참여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그래서 학생 자치 모임에서 했었던 건 이런 사회적인 갈등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탐구하고 배우고 또 실천으로까지 옮기면서 되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를 그때 같이 모임했었던 친구들이랑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탬이 되고 싶어서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학과가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평화학이라는 학과를 찾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왜 발생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를 배우고 탐구하는 학과여서 이 학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학과가 한국에서는 지금 학사 과정이 없어서 그걸 배우려면 이제 유학을 가야겠구나 하면서 유학을 저는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스터디, 학생 자치 모임을 하면서 점차 이제 유학을 가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영인 씨와 그렇게 크게, 제가 사실 쌍둥이여가지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큰 그 과정들이, 유학을 가게 됐고 공부에 흥미를 얻게 된 그 과정들이 좀 많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좀 저만의 사례를 좀 덧붙여서 제가 왜 공부에 흥미가 생겼는지를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19년도에 겨울 캠프에 가서 구문도회를 했었고, 그때 저도 좀 문장을 이렇게 실제로 읽는구나 이런 걸 좀 처음 배우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읽기 방식이구나 이런 걸 좀 배우면서 좀 충격도 받았고, 나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같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특히 순나가 공동체 생활인데 좀 낯을 되게 많이 가리기도 하고 단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기도 했었고, 이제 생활이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한 1년이 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고 또 이제 학업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관계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엄청 어려운 책을 읽게 되어서 이 책을 진짜 어떻게 읽지 하면서 엄청 어려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그걸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다양한 렌즈들을 배우고 그렇게 그거를 뭔가 바라보았을 때 정말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처음으로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공부해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다가 이게 실제로 좀 배우고 나니까 그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욕심이 나기도 해서 흥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뭔가 그런 인문학적인 배경을 갖고 무언가를 하면은 좀 그런 깊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진지하게 이걸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좀 배우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걸 배웠을 때 더 많은 기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이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시작해본 만큼 열심히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도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준 학생님. 네. PPT 남겨주실 거예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우선 유학을 가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좀 공부를 좀 열심히 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나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내드려볼게요. 저는 우선은 원래는 그냥 공부를 그냥 정말 싫어했고요. 저는 순나 다니기 전에는 사실 저는 영어를 좀 배웠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한 5년 동안 저는 죄송합니다. 네. 국제학교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와서 1년 동안 캐나다에서 유학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좀 영어가 좀 편해졌고 이제 순회에 들어와서 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뭐 문법이라든지 그런 좀 기술들을 좀 정교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예 공부도 관심 없고 사실 저는 숙제도 아예 안 해왔거든요. 학교에서 내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좀 순회에 보냈어요. 이제 유학을 하다가 갑자기 보내셨는데 처음에는 뭐 물론 앞에 친구들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당황스럽고 했지만 저는 뭔가 계속 순회를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좀 원동력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공부하는 게 좀 재미있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재밌는가 하면은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순회에서 하는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공부도 아니고 책을 펼치고 내가 직접 그거를 보고 탐구하고 하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리고 여기서 순회에서 읽는 책들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한 번을 읽히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 세 번 봤을 때 뭔가 내가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알기 어려운 걸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깨달았구나 해서 그런 좀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 때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보다 더 고학년 선배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약간 좀 그 선배들이 저랑 좀 다른 색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랑 약간 좀 좀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 사관대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사람들이 좀 롤모델 삶을 공부를 해서 그러면서 좀 제 공부 습관을 잡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거를 잘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거부터 잘하자라는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지금 제가 유학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아니네요. 근데 유학을 좀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냐면은 저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좀 외국에서 갔다 오고 영어 공부도 이제 영어랑 좀 친숙하게 지냈던 사람으로서 부모님도 사실 유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셨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유학 보내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저도 이제 순나 다니면서 저도 제 나름의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리버럴 아츠라는 거를 이제 순나에서도 하는 건데 저는 순나를 나가고 나서도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리버럴 아츠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이제 여러 학문을 공부하고 네,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외국이라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한국과는 뭔가 좀 더 다른 사회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학을 가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발표를 이제 나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갈게요. 본격적인 발표로 우선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순나에서는 어떻게 좀 미국 유학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순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교육이나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하필 순나에서 유학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저희의 그 졸업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궁금해서 얻었던 팁들 잠깐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면서 이제 문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순나에서는 미국 유학을 어떻게 가나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친구들도 아실 텐데 순나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고전, 자연과학, 그 다음에 언어인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미국 유학에 관련된 PPT다 보니까 수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고전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고전은 책을 이제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책을 읽고 친구들과 그 생각을 나누고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고전이 우리가 유학할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고전이라는 게 뭔가 이제 배경 지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좀 중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나중에 또 대학에 가서 또 써먹을 수 있다든지 특히 리버럴 아츠 같은 경우는 이 고전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글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글 실력도 되게 많이 일취월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나 다니는 친구들도 뭐 예전에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예전에 썼던 글과 지금 쓰고 있는 글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아무래도 네, 차이가 좀 많이 좀 낫다라는 걸 좀 느끼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처럼 좀 고전 공부를 하면서 글을 되게 많이 쓰면서 좀 글쓰기 실력이 네. 네, 알겠습니다. 글쓰기 실력이 좀 많이 일취월장하도록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글쓰기 실력이 왜 중요하다면 이제 대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서 나오는 과제들도 모두 글로 적어야 되지만 또 미국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또 여러 글들을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아무런 뭐 배경 없이 그냥 글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잘 안 써질 거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고전 수업을 통해서 미리 글 쓰는 방법을 좀 익힌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또 나중에 미국 입시를 할 때 내가 직접 이 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는 글을 쓸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만드는 게 고전 수업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인데요.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학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으로서의 수학이 아니라 시험 공부로서의 그런 수학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니까 미국 입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 갈 때 이제 SAT라는 미국 수능 같은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 이제 영어랑 수학 과목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SAT 수학 공부를 했을 때는 시험 준비반에 따로 만들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하고 스쌤이랑 같이 이제 되게 제한된 시간에 되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빡세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직전은 아니고 이제 몇 달 정도의 그런 텀을 두면서 이 시험 기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또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물어보고 하면서 되게 좀 유익하게 그렇게 좀 시험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좀 시험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평소에 수학 공부 안 하다가 그냥 시험 준비할 때 되니까 그냥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평소에도 저는 수학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 한다고 좀 느끼는 게 사실 저희가 SAT 수학 시험에서 보는 그런 수학 단계라고 할까요? 사실 그거는 그냥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단계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단계랑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할 거예요, 난이도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학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그거에 이어서 SAT 시험 공부를 한다면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이제 뭐 시험을 잘 보는 기술 그런 것들이 합치면서 시험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딴 생각 안 하고 집중 빡세게 해서 공부하는 걸 저는 좀 추천하는 멘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수학 공부를 신나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마늘방으로는 언어인데요. 네, 영어를 잘 해야지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죠. 그래서 저희 다행히도, 근데 전 다행히게도 이제 신나에서는 되게 이 영어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뭐 글쓰기라든지 회화라든지 뭐 토론하는 수업도 있고 뭐 영어 책을 같이 읽고 또 그 책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직접 뭐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좀 사용할 그런 좀 영어적인 기술들이나 뭐 물론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도 이제 뭐 영어 지문들도 읽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영어 수업은 잘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순회에서 좀 영어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챙겨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영어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되게 좀 우리가 배울 때 좀 되게 생뚱맞아 보이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면 이제 라틴어라고 있는데, 라틴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제로 미국 대학에 갔을 때 이제 라틴어 수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대학들도 실제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라틴어가 아무래도 영어의 그런 뿌리다 보니까 미국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라틴어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되게 생뚱맞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냐고 해서 그냥 대충 수업을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왕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라틴어 수업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들어서 뭐 만약에 내가 나중에 미국 리버럴 아트 학교를 간다 했을 때 좀 그때 할 라틴어 수업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작게나마 좀 챙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미국 입시에 좀 중요한 두 가지 단계를 제가 꼽아왔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이력서랑 에세이인데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했던 활동을 설명하는 그런 서류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했다를 그거를 한 10개 정도 이제 한 서류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에세이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내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에 대한 경험, 내가 성장할 때 경험을 작성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이력서나 에세이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이제 밝혀냄으로써 그 대학교에 나를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저는 이제 활동가 자신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력서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 모두 내 활동에서 우러나오는 또 그런 글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내가 대학에 어필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에 맞는 활동을 이제 적어두면은 그게 또 대학에 어필이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뭐 나무 창고를 심는 활동을 했다 하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어필, 환경 관련해서 되게 좋은 어필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내가 했던 활동들을 이제 좀 미국 대학에 어필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되게 순나가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실 그냥 숨만 쉬어도 이런 활동들을 순나 학생들 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써있거든요. 노자 탐방 학생회 활동, NGO 등의 사회 참여, 여러분이 다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될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 탐방 같은 경우에는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예시까지는 아니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노자 탐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환경이니까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에 관련된 주제로 이제 노자가 했을 때 그 역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세이에 넣어서 내가 이런 노자를 통해서 뭐 이런 활동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글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여러 대학교를 넣으면서 그런 글들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노자 탐방 활동들이 물론 저도 해서 잘지만 되게 힘들고 지치고 하는데 되게 집중해서 하면은 나중에 또 언니가 쓸모가 있게 되는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학생 활동이나 NGO 등의 사회 참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인 활동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아니면 우리 학교에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에요.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세이에 칠 수 있지만 이력서에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생회 회장인데 나는 뭐 이러한 일들을 했다 하고 이제 이력서에 한 줄 아니면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회 활동들이나 NGO 활동, 사실 이런 것도 되게 학교에서 많은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정말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이런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하면 좋겠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활동을 했다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직접 또 거기 기입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에 이 활동을 그냥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활동에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이루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력서에도 쓸 게 있고 에세이도 쓸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순나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되게 잘 붙잡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밖에 나가면 이것들이 다 혼자 챙겨야 하고 아니면 뭐 돈 내고 유학원이랑 같이 해서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순나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를 저는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순나에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좀 가장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좀 설명을 마치겠고요. 네, 다음 파트를 위해서 저는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순나에서의 교육과 경험들이 미국 입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진로 진학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순나에서, 그리고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진로 상담인데요. 진로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첫 번째가 1대1 진로 상담입니다. 그래서 꿈틀학교부터 아마 이름학교까지 항상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과 항상 상담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발음과정 후반 그리고 이름과정이 되면서 이 상담을 할 때 진로 진학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요즘 관심사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로가 아직 안 나왔어도 내가 요즘 이런 게 관심이 있더라, 이런 수업이 재미있더라 하면서 좀 언어화하면서 선생님과 말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 말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이런 스터디 해보면 어때? 이런 수업 들어보면 어때?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조금씩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로 상담이 있다면 또 다른 진로 상담 과정은 룸파티인데요. 룸파티 이름처럼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맛있는 음식과 좋은 음악과 함께 이제 또래 친구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파티는 아마 발음 과정 후반이랑 이름 과정부터 아마 진행이 되고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룸파티에서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요즘 이런 게 내 고민이야, 이런 게 좀 걱정돼 하면서 약간 서로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면서 요즘 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 얘기도 하고 이런 에세이를 쓰려고 한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로 워크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진로 워크샵을 이제 캠프 3주 기간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진로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 3가지를 이제 뽑아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터닝 포인트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평소에 글을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작성했던 글 그리고 또 학기 평가서,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다양한 글들을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지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했고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해왔는지 사실 지나고 나면 놓치기 쉽고 우리 기억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내가 느꼈었구나 그때, 이때가 내 약간 좀 전환점이 됐구나를 글로 통해서 다시 좀 더듬더듬 찾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워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숲쌤께서 만드신 표가 있는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필요한 것 이렇게 이 정해진 카테고리에서 자기가 한번 적어보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좀 추구하는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현재의 키워드를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런 단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자소서는 아까 민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써야 하는 그런 에세이 주제들 중에서 자신이 골라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또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어땠는지를 보고 또 마지막으로 글쓰기로 내가 현재 이렇구나를 정리해보는 좋은
워크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워크샵 그리고 진로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내 진로가 구체화되고 내가 유학을 갈 거야 라고 이제 결심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시험 준비반이 생기게 됩니다. 시험 준비반에서는 일단 시험을 이미 치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어떤 공부법이 좋은지,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반은 크게 미국 유학에 있어서는 SAT랑 토플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각자마다 실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글쓰기 힘들 수도 있고 누구는 듣기가 힘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이런 부분에서 개인 실력에 따라서 맞춤 수업까지 개설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큰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항상 질문할 수 있고 수업 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에도 질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시험이 이제 주말 아니면 이제 방학 기간에 저희는 대부분 쳤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 중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쉬시고 학교도 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들은 언제나 저희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게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전날에 영상통화도 하면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수학 문제를 같이 푼다든지 리딩을 같이 읽어주신다든지 팁을 준다든지 용기를 이렇게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갈 때 시험도 정말 중요하지만 에세이도 중요하고 다양하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추천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게 일단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 추천서를 작성해 준다는 게 정말 좋은데요. 왜냐면 이제 추천서를 쓸 때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순나학교 특성상 이제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있고 탐방부터 노작부터 캠프까지 거의 사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할 때가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시더라도 고전이나 수학 이렇게 다르지만 이 학생의 수업 시간 외에 그 다른 부분에서도 이 학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정말 잘 소개하고 설명하고 추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또 에세이 첨삭도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에세이 첨삭에서 스토리텔링 그리고 문법적인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에세이의 흐름도 같이 검토해주고 어떻게 이 스토리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함께 고민도 해주고 글의 완성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세이를 써나가고요. 또 저희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 팀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팀쌤이 이런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나에서의 교육 그리고 순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진로 진학 프로그램들이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다는 거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파트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좀 저희 셋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앞에서 좀 다루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걸 좀 저희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순나에서의 그런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들로 저희 각자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 가치관을 통해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대학 입시를 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게 되게 엄청나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희미하고 되게 뭔가 계속 바뀔 것 같아도 각자만의 그런 개성이라든지 특성이 분명 있고 그거를 순나에서 조금의 차이, 각자만의 그런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면서 이거를 대학 입시에 잘 반영하는 그런 방향을 조금 계속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에세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3명이 작성한 여러 에세이 중에 하나가
각자의 하나씩 이렇게 좀 무엇을 썼는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친구는 이제 성불평등 문제에 평소에 조금 관심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도 받고 또 학교에 있는 그런 페미니즘 NGO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성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썼었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전거 탐방을 그때 갔다 왔잖아요.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때 썼던 탐방 일지를 다시 읽으면서 그때 좀 배웠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바뀌었구나 이런 걸 좀 캐치해서 이걸 좀 다시 풀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걸 기반으로 글을 썼고요. 또 다른 친구는 고창 농악을 배우러 노작을 갔었는데 그때 여러 장구도 치고 다양한 그런 악기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라는 가치, 그리고 여러 명이 함께 악기를 치면서 뭔가 조화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그런 거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에서 배운 그런 경험들을 작성을 해서 좀 자기와 연결시켜서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너무 많아서 가끔은 좀 지칠 때도 있고 너무 많이 해서 좀 가부한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고 그때마다 조금씩 자기는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바뀌게 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에세이에 잘 녹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이력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활동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을 내가 어떻게 임했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걸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띡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켜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순나에 계실 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친구가 경제학 스터디를 학교에서 2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15명의 멤버를 이끌어서 같이 경제학 공부를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 넣었어요. 그래서 학업적인 활동들도 넣을 수 있고 다른 활동적인 그런 것들도 이력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뷰는 꼭 뭔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말을 할 때 좀 더 진정성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유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인터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특히 저희 학교에 팀쌤이 계시기 때문에 팀쌤과 함께 모의 인터뷰를 하면서 좀 준비를 많이 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로 뭔가 저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 말고도 뭔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직접 말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했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저희가 너무 좋았다, 학생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제3자의 그런 입장, 평가들을 좀 말씀드리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입학을 하고 이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던 대화들 중 일부를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잘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풍선에 영화와 사회과학을 연결하고자 했던 관심에 한 그런 거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매번 하는 게 이런 다른 두 가지를 융합하고 뭔가 연결시키고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랑 어떤 고전에서 얘기한 그런 메시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런 공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들을 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어필하고 이렇게 더 나은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더 높은
그런 학문, 그런 더 높은 그런 교육, 더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좀 저희 셋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이들도 학생들도 있는데 뭘 좀 더 공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도 되게 많이 쓰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다 증발되고 다 희발되고 기억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에세이를 쓰고 활동 같은 거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써놨던 글들을 정말 많이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런 기록들을 해놨더니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쌤들이 블로그를 만들라고 해서 조금 반강제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 줄 몰랐고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발표하는 도중에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정말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교에서 뭔가 아이들 이렇게 몇 명을 모아서 무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할 때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언어를 잘하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학생의 활동도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해서 그때 했던 그런 활동들을 잘 녹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추가적인 활동들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수업들도 정말 잘 듣고 과제도 열심히 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사하기를 넣었는데요. 일단 저희도 처음에는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뭔가 선배들한테 물어본 건 있지만 정확히 좀 저희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하다 보면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유학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막 한국 입시 같은 경우는 좀 정해진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조금 유연하고 각자의 그런 개성들을 되게 다양한 각도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박사정관 분들이. 그래서 좀 조사를 좀 열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유학을 정말 결심을 했고 이제 유학 가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고 가끔은 좀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이걸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좀 계속 소통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고 홈페이지도 계속 확인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순나의 교육 그리고 저희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순나에 있는 동안 정말 충분히 잘 유학을 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이 세 분과 함께 제가 또 진로 과정이나 또 유학 준비를 같이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또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생각했을 때는 보통 시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 전공과 대학을 정해서 이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전공을 정하는 것도 보통 2학년에서 3학년 때 전공을 정하게 되고 보통은 대학에 입학하냐 마냐의 선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미국 대학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SAT 점수가 뭐 중요하다. 그래서 SAT 학원도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SAT 점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점수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시험 준비에 돈을 들였고 시간을 들였고의 문제지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또 이 점수가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여러 부분들이 실제 대학에 왔을 때 단순히 공부를 그러니까 학습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 학교를 졸업해서 다음에 어떤 좋은 일들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냐를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고 그래서 요새는 추천서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과 자기가 했던 활동들 이게 단순히 나열식으로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활동 중에서 나에게 중요한 활동은 무엇이었고 이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는 학생의 학습 능력보다는 인격이나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SAT 점수를 받는 대학도 아직 있지만 SAT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의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언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의 시험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특히 잘 아시는 분은 SAT2라고 하는 옛날에는 과목형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SAT2 점수는 요새 SAT도 잘 안 받는데 2 점수까지는 거의 안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가치관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보통 시킵니다. 그냥 원하지 않아도 이 모임에 부장 너가 해 라던가 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뭐 기획부장을 맡는다든가 홍보부장을 맡는다든가 그런 일들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 중에는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막 울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직접 내가 리더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순나에서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질문 능력이에요. 사실 요새 AI도 너무 발전했고 그냥 뭐 정보는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잖아요. AI가 요약도 해주는 시기에. 근데 이제 그런 AI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이 굉장히 다른데 이 질문하는 능력은 사실 인간 고유의 능력이고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 많은 고전을 읽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질문하고 이런 능력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순나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 기여 부분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나만 잘나면 됐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는 이게 대학의 엘리트 교육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학 진학률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엘리트 교육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단순히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단순히 자소서에 나는 졸업하고 나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할 거야 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했던 활동을 보니 이 학생은 계속 사회 기여에 관심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NGO 활동이라든가 또 탐방이나 노작 활동에서 그런 사회 기여 부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이제 세 분의 그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았을 때 좀 눈에 띄었던 부분 또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공유드립니다. 네,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학생들한테 또 졸업생 분들께 궁금한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졸업생들이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또 이제 유학에서 어땠나요? 같은 질문은 사실은 이제 입학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졸업한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질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세 분께. 사실 발표하면서 좀 얘기도 하셨는데 이 순나에서 영어 준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제 여학생들 경우에는 이전에 뭐 국제학교 경험도 있다, 영어를 조금 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이분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 영어 수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웃음이 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좀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어떻게 영어 준비를 했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얘기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어를 배우긴 했어도 문법이라든지 그런 영어의 그런 구조라든지 좀 정교하게 영어를 배우지 못하고 느낌으로 영어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좀 순나에 와서 구문도회를 제가 처음으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는 인지 영어라고 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이 주어와 이 동사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런 또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막 송리일밭의 파수꾼이란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적어서 이 문장의 구조를 뭐 분석한다든지 이런 그런 수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하고 그 문법을 제가 잘 몰랐어서 그런 문법 같은 거라든지 영어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느낌파였는데요. 느낌으로 모든 걸 알아채서 초반에는 정말 수업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순나에 와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영어는 느낌의 언어였구나 하면서 저도 정교하게 배웠던 것 같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특히 이제 순나에서 이제 단어를 계속 외우잖아요. 하루에 몇 단어씩 계속 외우는데 이게 처음에는 왜 외우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시험 말고도 영어 책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 시험이 되게 힘들고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다 쓸모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지금 계속 단어를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선 사람들이랑 비슷해서 사실 더 딱히 할 말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느낌대로 영어를 한다 이거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유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서 대화하면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사실 거기는 영어가 또 모국어기도 하고 우리랑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순나 들어와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너가 단어를 너무 모른다 라고 실제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좀 단어가 좀 많이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순나 와서 단어를 좀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순나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수업들 외에도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과 후에 하는 다른 영어 수업들 그런 것들 저는 또 잘 참여하려고 해서 또 그렇게 좀 저한테 주어져 오는 기회들 그런 또 추가적으로 저한테 오는 영어 수업들을 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유학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영어 수업을 더 많이 듣게 됨으로써 그러면서도 또 영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순나 다니면서 물론 여기는 뭐 유학이랑 좀 다른 환경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순나에서 좀 영어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느낌으로 영어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저 친구는 이렇게 말을 그냥 편하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영어를 하네 정도지 영어를 잘한다 혹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왜 그 원어민처럼 그러니까 실수가 거의 없이 한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영어를 제가 못한다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가고 또 이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수업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세 분 영어를 가르쳤던 느낌으로는 처음에는 진짜 막막했어요. 왜냐면 이 느낌파로 영어를 한 학생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알려줘도 이전에 했던 게 편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백지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차곡차곡, 느리지만 차곡차곡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 데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분이 이 느낌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저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졸업하셨잖아요. 네, 순나에서 졸업하기까지의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슬프지만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기들 중에 어떤 동기들은 같이 졸업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과 다르게 내가 끝까지 남아서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민준님부터 할까요? 저는 좀 막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어려운 일도 많고 했고요. 일단은 저는 일단은 저는 처음 순나 들어올 때 제가 쓰던 스마트폰을 이제 학교에 제출하게 된 그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노작 탐방 갔을 때 이제 막 밖에서 텐트 치고 자고 또 막 혼자 하고 이러는 게 그냥 전 예전에 했던 생활은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부분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 특별히 이게 엄청 막 힘들었다 이런 건 없는데, 저는 그냥 제 체질이 그냥 사실 그냥 저는 제가 힘들다고 해서 막 대들다기보다는 그냥 참고 그냥 까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그냥 주어져 있는 것들 그냥 잘 하고 좀 주어진 일을 좀 완성되게 끝내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냥 성실하게 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두 분들이 더 아마 좋은 예시를 주시지 않을까. 일단 마이크 넘겨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아까 키워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정말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빠르게 찾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에 대한 막막함이 정말 엄청 크게 오랫동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순나를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순나에서 좀 머물면서 조금 더 나를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를 좀 더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순나를 이제 나가게 되면은 다른 대안학교를 가거나 홈스쿨링을 하거나 일반 학교를 가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방식이든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 대안학교다 보니까 일반 학교 한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반 학교도 굉장히 힘들고 아주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시험 같은 거 하나하나 칠 때 이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항상 신경을 계속 세우고 생활해야 하고, 나를 케어하지 못하고 이런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제가 살아남을 자신도 없었고, 일단 저는 그거 대신에 순나에서 하는 교육들을 바탕으로 좀 나를 성장하고 나를 알아가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나에서 그렇다고 그냥 순나에 있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라고 하면은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홈스쿨링 하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처럼 대안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다른 거 이제 해볼래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래 조금 더 그래 이거 당연한 거야 그래 조금 더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추가할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일반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동생이 있는데 그 1년 작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나왔거든요. 일반학교 생활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제 동생을 비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일반학교 생활도 되게 많이 힘들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순나가 힘들어서 그냥 놀러 나가려고 일반학교 간 줄 알았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제 동생이 간 학교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또 동생이 또 그지 막 그거 따라잡으려고 이제 막 새벽 막 12시, 1시, 2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뭐 저는 그때까지 이제 뭐 사실 잠을 좀 늦게 자서 저는 사실 다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승려에서 뭐 시험 공부를 했지만은 뭐 사실 뭐 1시, 2시 이렇게 사실 뭐 승려에서 그렇게 늦게 재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시험 공부를 할 때 잠깐 이제 좀 그렇게 했다 뿐이지 사실 뭐 그래서 좀 동생이 좀 옆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좀 되게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승나 너무 힘들어 막 이상한 거 막 시켜 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뭐 새벽 뭐 2시까지 공부하고 싶으면은 뭐 일반 학교를 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일반 학교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좀 말을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2시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그런 저희도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저희가 있었을 때도 그래서 어디서나 힘든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인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도 최근에 듣고 정말 놀랬었던 게 일반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통으로 외우고 그걸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하기보다는 순나에서 좀 책을 읽고 그런 지식을 갖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중학교 때 친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갔었고 또 고등학교 때도 부모님께서 꼭 순나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순나에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순나에서 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성이 전 조금 동의를 했었고 그래도 이 교육을 난 그래도 끝까지는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막 엄청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극복 방법이 열심히 하는 건데 여기 나가면 더 힘들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이 경쟁 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앉은 학생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 돼. 이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이 살아야 되나 라는 좀 슬픈 마음도 들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경쟁해서 그래서 얻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뭐 조금 더 좋은 대학 가는 거, 조금 더 이름 있는 대학 가는 거 정도라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3년, 6년 고생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압박감도 느끼고 하면서 얻는 그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순나에 있으면서 사실 저희가 뭐 공부 잘해야지 대학 무조건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간다면 굳이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나를 나로 살아가게 하는 좋은 발판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제 주변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일반 학교로 넘어가서 대학을 입학한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1학년 때 다 휴학을 합니다. 휴학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왜 여기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진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졸업생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떤 진로를 정확하게 선택했는지는 자세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선택했고 그걸 어떻게 결정했는지 혹은 왜 그걸로 결정했는지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앞서 발표자 소개했을 때 이제 세인트 존스 대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사실 걸렸어요. 저는
학교에 있는 그런 사회과학 수업들을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서 사회과학이나 사회학 쪽의 전공을 사실 생각을 하고 대학을 다른 곳들도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합격한 대학들을 보면서 어디를 내가 가야 될까 이걸 고민하다가 전 조금 더 조금 더 전공을 아직 배우기 전에 좀 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그런 건 물론 배우는 게 어렵지만 뭔가 그런 인문학적인 바탕을 갖고 또 그걸 배우는 것과 그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배우는 거의 차이가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지금 아니면 언제 인문학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야를 딱 정했을 때 그 분야를 계속 배우게 되는 경향이 생길 것 같았고 좀 넓게 사고를 하고 싶은 그런 저만의 욕심이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지만 앞으로 저는 조금 뭔가 연구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질문하고 또 무언가를 분석할 때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배경이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젠가는 읽어봐야 할 책도 어떤 사람의 연구 주석이 있을 그런 책들을 한 번은 제가 또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인문학이라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NGO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조각조각들이구나를 그때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 연결성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이렇게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정말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걸 배운 다음에 좀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 문제 해결 그리고 이걸 적용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평화학이라는 학과를 현재로서는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리버럴 아츠는 대부분 2학년에 학과가 일단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학과가 막 확정된 건 아니지만 2년 동안 배우면서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조금 더 관심사를 더 넓히면서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네, 저는 그 대학교 소개할 때 철학이랑 사회학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원래 막 뭘 하고 싶은 게 강하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철학이랑 사회학은 이제 그 진로지나 워크숍을 캠프 당시에 하면서 수생과 1대1 상담을 하면서 이제 같이 좀 찾아 나갔던 그런 것들인데, 왜냐하면은 그 철학이랑 사회학이 일단은 뭐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게 했고 제일 열심히 한 그 두 가지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놓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완전 저한테 확 끌리는 느낌 아니거든요. 나 정말 이걸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심으로 놓되 다른 과목들도 천천히 배워가면서 뭐 이 둘이 접목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경우식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일단 큰 틀을 잡고 좀 졸업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버럴 아츠 학교를 다니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철학과 사회학도 배우고 하면서 좀 저만의 길을 이제 좀 찾아나가게 되지 않을까, 거창하지만.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그래서 대학교 정하고 좀 중심적으로 공부할 거 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리버럴 아츠를 많이 선택하셔서 이제 리버럴 아츠 대학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공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이제 저희가 흔히 뭐 교양 수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문학의 기반을 깔아주는 그 공부들을 하는 게 이제 리버럴 아츠 학교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학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학의 그냥
뭐 한 100명, 200명 되는 강의실에 앉아서 교수님 얘기하면 그거 듣고 얼마나 잘 외웠는지 시험 보고 이런 식의 대학 교육이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로 반을 구성해서 이 학생들의 학문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집중해서 하는 대학들을 이제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아직 이제 갓 스물 된 사람들이 정확히 내가 뭘 할 거야 라는 진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느끼셨겠지만 보통 대학에 가서 한 것을 끝까지 삶의 직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 번 진로가 바뀌었고 다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다음 스텝이 어디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철학 기반을 쌓아야겠다, 사회학 기반을 쌓아야겠다, 아니면 평화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세인존스 컬리지를 선택했던 이유가 저도 사회학에 회인 학생과 비슷하게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고 사회학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구 주제가 사실 있어야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하는 건데 이 연구 주제를 사실 각 고등학생을 졸업한 학생이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기반이 되는 학문들을 해줘야 되는데 또 사실 이제 학문계에서 중심이 되는 질문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고를 공부하고 비판적으로 보면서 사실은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찾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버럴 아츠가 그런 학문적인 능력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기반이 되는 지식들을 많이 쌓아줘서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제 유일하게 졸업생 중에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는 석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석사 과정에 가면은 전문 지식을 다시 배웁니다. 전공 지식을. 학사를 졸업했다고 해서 그 학사 때 배운 전공 지식이 그대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원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면 각자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원에 오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똑같이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을 깔아주는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원에서도 그런 기본 전문 지식을 거기서부터 다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학사에서 전문 지식을 못 써하면 어떡하지? 라고 사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졸업 후 계획 부분인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또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 질문을 한 가지 하자면은 질문 한 가지 답변하자면은 이제 최근에 자국민 우선보호주의로 바뀐 미국 분위기에 따른 유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분위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지금 졸업생 중에 미국 유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있었으면 또 그런 걸 나눠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자국민 우선보호주의로 미국이 바뀐 것은 맞지만 대학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학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위기이고 또 이제 하버드의 사례로 보는 것처럼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미국 비자를 받고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흔들 수 있는 비자가 F1 비자, 학생 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 유학을 가는 학생들한테 이 미국의 달라진 분위기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대학 내에 같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이런 미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학생들이 우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걸 오히려 대학 공동체 내에서 좀 좋은 문화로 좋은 지원 체계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영국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능력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대학에서 학생이 제대로 못해 그러면 너의 잘못이야 라고 보통 강관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잘 못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ESL 프로그램을 너가 무료로 듣게 해줄게 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명받았던 게 제가 2학년 때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교수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2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대학 에세이는 이렇게 쓰는 거야. 너의 영어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 그 정도로 사실 헌신적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한데 미국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던가 미국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은 사실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변화해야지 라는 마음가짐, 또 적극적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해 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의 계획, 너무 먼 이야기죠? 4년 후의 졸업인데 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졸업 후의 계획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나 있어? 저는 인터뷰 했을 때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말했던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4년 뒤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내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을 다니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신가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질문에 이제 영주권, 귀국 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미국에 졸업하고 계속 머물 생각이 있는 쪽은 그런 게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조금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보통 미국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유예 기간이 자기가 인턴을 하거나 어떤 취업을 하면은 그 학생 비자를 조금 연장해서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유학생들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줍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연장하고 일하면서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겠어 라고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다음 스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졸업 후 계획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삶을 보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대학도 이제 대학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대학 졸업 후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 추천서라는 게 미국 또 요새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추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대학을 다녔는데 나 이 학생 누군지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런 추천서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추천서만 봐도 알거든요. 이분이 이 학생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 써줬네 인지. 그래서 사실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준비된 질문은 거의 다 대답한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쌤이 가장 먼저 손을 드셨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지금 대학교에서도 사실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이 졸업하신 분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추천서를 잘 써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행동들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졸업할 때 그런 추천서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팁? 왜냐면 지금 당장 졸업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도 이제 순학교를.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사실 이 세 분이 아까 말했던 다른 주변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학교에 끝까지 남아서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추천서를 잘 받는 방법, 그리고 대학에서도 진로를 보장받는 방법이 이 방법들을 조금 간략하게 좀 후배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네,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유학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상담하고 또 진로 준비, 그 유학 준비를 도왔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추천서를 써준 학생은 단 한 명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계시는데 그만큼 사실 저희가 순나학교의 선생님들이 추천서에 거짓말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추천서를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생각이 좀 되셨겠죠? 뭐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문화에서 추천서가 정말 중요해서 막 밀봉을 해서 절대 못 보게 막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선생님들과의 에피소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일상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안에서라든지 이 학생을 딱 떠올렸을 때 이 학생은 이거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선생님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에피소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어떤 글쓰기 과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글쓰기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카페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이 글쓰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선생님한테 여러 번 가서 피드백을 막 받으면은 다른 학생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 학생이 좀 더 기억에 남았더라든지 그 수업을 돌아봤을 때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생의 활동을 하는데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선생님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뭔가 회의를 계속 모집하고 뭔가 소집하고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선생님들의 기억에도 좀 남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학교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듣고 항상 말썽만 피웠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같이 그랬던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처음에는 막 수업 때 친구들이 막 수다 떨고 그래서 막 수업 분위기 망치고 막 그런 역할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기 때 이제 공부를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제가 확 변했는데 그 변화를 단순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느끼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캐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단어도 제대로 안 외우는데 나는 진짜 추천서밖에 글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사실 이게 점점 바뀌면서 이제는 숙제도 하게 되고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도 하게 되고 선생님도 갑자기 나한테 용인아 너 달라졌다 이런 말도 듣게 되면서 그때 내가 좀 달라졌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영이 씨랑 좀 비슷한 맥락이고요. 앞에서 이제 뭐 에피소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에피소드도 중요하지만 행실이 이제 그것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예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에피소드도 뭐 챙기면 좋지만 일단 뭐 평소 행실을 이제 당연히 뭐 바르게 해야 하는 거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사실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매 학기가 끝나면서 이제 평가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 평가서에는 이제 우리가 수업 때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요. 그냥 막 대충 잘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학기 때 돌아보는 성적표가 아니죠. 그 평가서를 또 받고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관찰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좀 선생님과 이들이 좀 짜갈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아직 늦지 않아 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하는 것은 변화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결국 변화했어 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이 변화를 굉장히 포인트로 보거든요. 미국 대학에서도 그리고 실제 여러 곳에서도 그런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시면은 네,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뒤에 하셨고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을 순라인으로서 하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써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실현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에 지금의 결과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삶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성을 자신의 가치로서 살아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저는 아이의 부모 역할로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있는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목표는 아무래도 전문 교육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목표를 되게 중심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방향성과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이 되주세요. 그래서 세 분의 부모님은 그 가장 큰 산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세 분은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학교 교육 말고도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목표나 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왜 생겼는지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남에게 넘기셨는데 네, 잠깐 이제 생각을 조금 하실 시간을 약간 드리고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저도 이제 강원도에 제가 살아가지고 집에 자주 못 가고 기숙사에 막 길면 한 4주 동안 있을 때도 있었고, 막 정말 집을 막 너무 못 가서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얼굴 더 많이 본 연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물론 이렇게 각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순간들도 다 있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방문 닫고 이제 혼자 기숙사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혼자 있을 때도 있는데, 또 가끔은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을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빠가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서울까지 오고, 저 서울에서 이제 강원도로 가는 그 한 3시간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그때 계속 쉴 틈 없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계속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런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책들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셔서 계속 저랑 영희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되게 열심히 들어주셨고, 뭔가 이걸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하면 그걸 평가하기보다는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뭔가 계속 권유해 주셨던 게 저에겐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포함해서 이제 20살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빨리 이제 다 배운 거 같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어차피 배우는 것도 없는데 왜 꼭 여기에서 다 배우려고 하냐, 대학 가서도 또 다른 배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 그 말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저는 좀 준비가 제 개인적으로 아직 덜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큰 자신도 없고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설득력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말에 그 당시에 저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좀 저희를 믿어주시고 1년의 시간을 더 줬고, 그 대신 이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라는 거는 일단 그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런 믿음이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스스로 좀 하면서 자신감도 좀 더 갖고 전에 비해서 하면서 조금 더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를 스스로 이제 학교 밖에서도 이제 실천하면서 부모님도 저가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 좀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부모가 좀 자식이 상이 되라는 말이 뭐 좀 자식이 뭐 좀 질문을 가지게끔 좀 하는 건가 좀 싶은 게 왜냐면 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면 뭐 그냥 자식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두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뭐 반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그런 걸 제시하면서 자식이 그거에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라는 의미에서 좀 사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사실 제 부모님이 그런 순나에서 원하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제 부모님이 좀 저를 좀 많이 믿어주셨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저를 긍정적인 의미로 막아 세우시기보다는 좀 저를 좀 제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물론 뭐 항상 그러지도 않고 가끔은 이제 나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의 의견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이제 저희 안에서 좀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사실 저는 이제 좀 제 말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역으로 좀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산이라고 하셨던 표현은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선생님한테 받았던 도움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지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저희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 해외 대학 갈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정말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까 되게 막막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지원한 학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준비되셨나요? 일단 저도 저도 이렇게 대학교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는데 저희가 아까 팁 그 화면에 자료조사 US 니체라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정말 기본적이고 되게 표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미국의 어떤 대학교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위치라든지 뭐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 전 조금 처음에는 활용을 했었고 저도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노란색 책이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인생을 바꾸는 네네네. 인생을 바꾸는 대학인가?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추천해 주셔서 그거를 읽었어요. 조금 옛날 책이긴 하지만 그 책을 읽고 좀 거기서 나오는 그런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대학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사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나랑 맞는 대학일까라는 계속 그런 좀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추려가야 돼서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게 나랑 맞을까? 이 학교의 커리큘럼이 나랑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학교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을 바꾼 책 아까 말했는데 이름이 정확히 나의 인생을 바꾼 책. 대학. 나의 인생을 바꾼 대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아직도 되게 설득력 있는 책이고 아직도 거기서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런 웹사이트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그냥 짤막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아이비리그라든지 그런 이름난 대학교가 아니라 이름이 나지 않고 되게 작고 소규모의 그런 리버럴 아츠 학교들 중에서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학교들을 이 저자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골랐던 몇 군데 대학들이 왜 이 대학이 오랫동안 남아야 할 대학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실제로 아마 저희가 가는 대학이 아마 그 책이 적혀 있는 대학일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책을 통해서 좀 대학교 리서치를 했었고
그리고 대학교 인터뷰를 하거나 대학교 이제 관련돼서 줌으로 설명회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대학교에 와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랑 이 대학교가 맞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원하지? 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대학교랑 나를 연결지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른대학교는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뭐 이미 해외긴 하지만 또 거기서 해외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학생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혜택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에 조금 더 끌렸던 것 같고 그 학교의 그런 가치관에 있어서도 K커 정신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랑 정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학교 미팅, 그 줌 미팅에 가면은 학교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제가 가진 않았지만 벌써 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되게 친근하고 막 게임도 하고 이게 되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른 대학교에 줌 미팅으로 들어갔을 때 소개를 듣는 거랑 그래서 이 학교가 나랑 좀 제일 잘 맞겠는데 라는 거를 그때 조금씩 느꼈던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헷갈려서 언니 오빠들한테도 물어보고 다섯쌤한테도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 말했지만 사실 가기 전까지는 그 대학을 잘 모른다 가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신을 가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주어진 그 리서치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최대치로 일단 다 확인하고 거기서 일단 고르고 그 후는 이제 미래의 나에게 맡겨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앞서 두 친구가 이제 그 책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저도 그 책을 읽긴 했지만 좀 사실 자세히 보진 않았거든요. 저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저 사이트를 통해서 좀 대학이 되게 많이 진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되게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주로 봤던 거는 일단 그 어떤 전공의 비율이 가장 많은지도 적혀 있어서 그것도 좀 제가 대학 선택하는 거에 좀 출연하는 걸 좀 보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거기에 이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되게 재밌는 내용도 많아요. 그런 내용도 저는 되게 참고할 만하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점들도 이제 보고 좀 골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학교를 좀 추리면 저는 그 대학교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 되게 정보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추구하고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정보들은 이제 다 영어다 보니까 일단 좀 영어를 배운 상태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전 제 대학교를 치렀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정보가 부족하다면은 이제 그 한국어로 그 구글에 일단 쳐봐요. 그러면은 유학 대학을 설명해 주는 그런 블로그 글들이 있어요. 이런 글들이 아무래도 정보 면에서는 그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보다는 좀 정보가 아무래도 적지만 좀 간결하게 그리고 때로는 거기서 제공이 주지 않은 정보들을 또 이제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가끔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학을 좀 리서치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새는 정보를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 정보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를 추려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이제 학생들이 보통 저 어디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정답을 많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선택해준다고 혹은 부모님들이 선택해준다고 해서 그 학교가 이 학생한테 정말 맞을지라는 보장도 없고 결국 이제 그게 나중에 원망으로 돌아오거든요. 왜 나랑 안 맞는데 이거 골라줬어 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이 온전히 그 대학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얘기 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님이 그 음식이 맛있는지 알아봤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웃기지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4년 동안 그냥 가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삶을 살잖아요. 이 대학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고 또 어떤 재밌는 활동들이 있고 어떤 졸업생들은 어떻게 느낀다더라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대학을 리서치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에서 멤버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온 대학에 자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대학 공동체,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학 공동체를 찾고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유학원 가거나 이제 그냥 블로그에서 찾으면 이 대학 몇 위래, 순위가 어떻대, 이 정도 정보밖에 없거든요. 사실 내가 1위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이 나한테 너무 나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의 대학에서 4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러면 안 간 것만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하고는 졸업하기 전에 수업도 하고 그래서 졸업하는 그 시기에 그때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만남이 유치하는 것 같은 그 졸업하는 시기에 그 만감이 교체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좀 나눴었는데요. 지금 졸업한 지 좀 됐잖아요. 지금 졸업하고 시간이 좀 지난 지금 실제로 소감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유학을 가잖아요. 앞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생활할 것에 대한 약간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아니면 좀 또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시점에서 그 감정들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우선 지금 졸업하고 나서 사실 저한테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을 다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뭐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학교에 다녔을 때는 그냥 뭐 학교에서 이제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고 다들 주면 주고 그거 끝내면 저도 이제 뭐 배우는 게 그러면 시간이 다 끝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나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일들인지 내가 나한테 뭐가 어떤 일이 도움이 될지 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는 좀 졸업하고 나서 당시에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좀 페인처럼 있다가 좀 저 자신한테 좀 되게 그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막 떠오르는 단어를 얘기하자면 소위 뭐 현타가 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때부터 내가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나는 공부도 해보고 뭐 운동도 해보고 뭐 알바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2달 있으면 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거는 미국의 파티 문화가 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사교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먼저 말을 잘 붙이지도 못하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아무래도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한테 그게 더 어렵고 이제 막 더 어울리기 뭔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게 지금은 좀 당장 긴장이 되는데 뭐 사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 닥칠 일이고 또 그거는 또 이제 그때 가서 좀 제가 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순나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고 그리고 또 저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없어졌다 보니까 이제 조금 되게 편안하게 일단 시간을 보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아무래도 이제 수업이 없고 과제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계속 이래도 됐나?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라도 그냥 들어보거나 뭐라도 그냥 돈을 미리 내서 그냥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던가 내 자신을 그냥 그 상황에 처해 있게 그래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유학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좀 이런 부족함을 좀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내가 이제 한국어로 말을 했었는데 나의 생각들을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그걸 위한 이런 단어들을 좀 본다든지 뭐 제가 과학에 좀 약한데 과학 공부를 좀 한다든지 뭐 등등등 저희 부족함을 좀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앞에 두 친구와 많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뭔가
조직에 계속 어떤 공동체에 계속 있었는데 공동체에서 나와서 저만의 스케줄, 저만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되게 긴 시간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해서 처음에는 좀 뭔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개인 시간이 이제 이걸 내가 정말 생산적으로 활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저도 이제 운동도 하고 뭐 다양한 도전을 하고 또 이젠 저도 이제 곧 유학을 가야 돼서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이제 헬라어를 해야 돼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졸업하고도 이제 회의처럼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짧게 노셨네요, 저의 생각보다. 사실 한 두세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누리고 나서 또 본인만의 계획을 생각해내고 본인만의 도전을 하시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런 자세라면 제 생각에는 유학 가서도 너무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티 문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이런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졸업하신 세 분도 시간 내에 여기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